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봄에만 잠깐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식재료, 두릅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두릅하면 그냥 봄나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두릅은 한의학은 물론이고 현대 과학 연구에서도 꽤 흥미로운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식물입니다. 오늘은 두릅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과학적 근거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두릅이 어떤 식물인지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두릅은 두릅나무과에 속하는 참두릅, 학명으로 아랄리아 엘라렐의 새순입니다. 한국,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에서 오랜 세월 식용과 약용으로 사용되어 왔어요. 크게 나무에서 나는 참두릅과 땅에서 나는 땅두릅,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주로 참두릅을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두릅 100g에는 단백질 약 4g, 식이섬유 약 3g이 포함되어 있고 칼로리는 100kcal 내외로 비교적 낮습니다. 비타민C, 비타민 E, 비타민 K, 칼슘, 칼륨 같은 미네랄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겉보기엔 소박한 나물이지만 영양면에서는 꽤 알찬 식재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두릅의 대표 효능 8가지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혈관 건강입니다. 두릅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사포닌은 혈관 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혈관벽에 지방이 쌓이면서 동맥경화나 고혈압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사포닌 성분이 이 과정을 억제할 가능성이 연구되고 있어요. 실제로 두릅 추출물을 이용한 동물 실험에서 총 콜레스테롤과 LDL, 이른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유의미하게 낮아졌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혈관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죠. 두 번째는 혈당 조절입니다. 두릅의 사포닌 성분은 혈당 수치를 낮추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연구되고 있어요. 국내 연구에서도 두릅 추출물이 당뇨 모델쥐에서 혈당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는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에게 식단에서 함께 챙겨볼 만한 식재료입니다. 다만 여기서 꼭 짚어드려야 할 게 있어요. 이 연구들은 대부분 동물 실험 수준이고 인체 임상 시험은 아직 부족합니다. 두릅을 당뇨 치료제처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특히 혈당 강화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드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두릅에는 사포닌과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비타민C는 면역세포의 활성을 높이고 외부 병원균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사포닌의 항산화 작용이 더해지면서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면역체계를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일교차가 큰 봄철, 환절기 감기나 호흡기 질환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두릅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야 할 항암 가능성입니다. 두릅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과 사포닌 성분은 암을 유발하는 물질인 나이트로사민의 생성을 억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시험관 내 실험에서는 폐암, 대장암, 위암 세포주의 증식을 억제하는 가능성이 연구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주세요. 시험관 실험 결과가 인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두릅을 먹는다고 암이 예방되거나 치료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암 예방을 위해서는 정기검진과 균형 잡힌 생활습관이 언제나 가장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피부 미용과 노화 방지입니다. 두릅의 항산화 성분들은 노화의 주요 원인인 활성산소를 중화하는 역할을 해요. 여기에 비타민C가 콜라겐 합성을 도와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피부 건강은 바르는 것만큼 먹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 다들 들어보셨죠? 두릅처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제철 식재료를 꾸준히 챙기는 것도 피부 건강을 위한 좋은 습관입니다. 여섯 번째는 위장 기능 강화입니다. 두릅은 예로부터 소화 기능을 돕는 식재료로 알려져 있어요. 두릅의 성분이 위장 운동을 도와 소화 흡수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위 점막 보호와 관련한 연구 결과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식사 후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위가 더부룩한 느낌이 자주 든다면 봄철 두릅 반찬 하나를 더 챙겨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피로 해소와 신경 안정입니다. 두릅은 신진대사를 활성화해 기력을 보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봄철에 유독 나른하고 피곤한 분들, 혹시 춘곤증 때문에 힘드셨나요? 두릅이 이럴 때 좋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또한 두릅에 들어있는 성분이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작용을 해 불안감을 줄이고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만성 피로나 스트레스가 쌓인 분들에게 특히 권할 만한 식재료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뼈 건강입니다. 두릅에는 비타민 K와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제대로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두 성분이 함께 작용하면서 골밀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관절 건강과 관련한 연구 결과도 보고된 바 있어요. 중장년층이나 갱년기 이후 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두릅이 더욱 의미 있는 식재료인 이유입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릅이 아무리 몸에 좋다 해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네 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일부 사람에게 피부 발진, 가려움, 구내염 같은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처음 드시는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두 번째, 혈당 강화제 복용자 주의입니다.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이 과하게 드시면 저혈당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드세요. 세 번째, 임산부는 과량 섭취를 피하셔야 합니다. 사포닌 성분이 자궁 수축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니 임신 중이신 분들은 각별히 주의해 주세요. 네 번째, 독성 문제입니다. 두릅나무의 열매와 껍질에는 독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새순만 그리고 끓는 물에 1에서 2분 데쳐서 드셔야 해요. 생으로 많이 드시면 오심이나 구토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두릅,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끓는 물에 1에서 2분 데쳐서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데치면 쓴맛과 독성 성분이 상당 부분 제거돼요. 초고추장에 찍어 먹거나 두릅무침, 두릅전, 두릅튀김, 두릅된장국으로 다양하게 드실 수 있고요. 하루 한 줌, 약 50g에서 100g을 반찬으로 드시는 수준이라면 대부분 문제 없습니다. 오늘은 봄의 맛, 두릅의 8가지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 과학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혈관 건강부터 뼈 건강까지 두릅 한 가지 식재료 안에 이렇게 많은 가능성이 담겨 있다는 게 놀랍죠. 다만 많은 연구들이 아직 동물 또는 세포 수준이라는 점, 두릅은 치료제가 아닌 건강한 식단의 일부라는 점은 꼭 기억해 주세요. 짧게 나오는 봄철, 두릅 한 접시 건강하고 맛있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봄나물 레시피 향긋한 두릅 무침과 할머니가 알려주신 봄철 기운 솟게 해주는 두릅전은 아래 링크에 있습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